오늘의 콘텐츠 금값 폭등의 피날레가 다가온다. 제목이 너무 좋아요. 이번 칼럼은 이건폰 그레이어즈라는 분의 칼럼인데요. 이분은 무려 귀금속 시장에서 50년이 넘는 그런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고 귀금속 업계에서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쓰셨던 칼럼인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본문에는 정치적인 얘기도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치적인 건 빼고 실제 투자에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 쏙쏙 뽑아다가 이렇게 칼럼으로 만들었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3% 화폐의 가치는 닉슨이 1971년 금창구를 폐쇄한 이후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GDP 대비 부채가 100%를 넘는 데다 높은 지출과 적자로 인해 특히 서방 국가는 급속한 부채 증가와 통화 붕괴로 인해 매우 암울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197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화폐는 근본이제라고 해서 금과 화폐가 연결되어 있던 시기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러고 1971년에도 달러였지만 그때는 금과 연동되어 있던 달러여서 이 달러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71년 이후 그동안 미국이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금으로 연동을 시켜놓고 이 가치를 지키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달려와서 종이 쪼가리도 줄 테니까 금으로 바꿔줘라, 너무 35달러에 금으로 바꿔준다며, 야 바꿔줘봐 어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3년이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은행 다 막아버리고 개인들은 금 사는 것도 안 되고 소유하는 것 자체도 불법으로 만들고, 이게 1975년까지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렇게 통제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국가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 끌고 와가지고 달러 줄 테니까 금으로 내놓으라고 막 협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금 찾아가고, 이렇다 보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금 보유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해서 1971년에 이제 나 금 못 바꿔줘, 배째라, 이렇게 했던 게 이제 그 닉슨 쇼크였는데, 그 뒤로 야 어차피 금이랑 연동도 안 된 거 그냥 화폐 그냥 우리 찍고 싶은 만큼 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1971년 이후부터는 화폐 발행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 보니까 7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해왔죠. 이제 보면 여기서 이 달러를 보잖아요. 달러가 그 가치가 잘 유지되고 있다가 1933년 이 대공황이 지난 이 시점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화폐의 가치를 급격하게 평가절하했어요. 그러고 나서 잘 고정을 하는가 싶다가 이제 도저히 화폐는 계속 발행을 하는데 금 가격이랑 이렇게 유지를 해놓으면 정부가 가지고 있던 금이 자꾸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 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배째라 라고 하면서 화폐 발행을 무진장하니까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쭉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화폐라는 건 정부가 빚을 질 때 화폐가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화폐가 무지막지하게 발행이 됐다는 건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빚을 많이 지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 GDP 대비 부채,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난 수준이에요. 100%가 넘는 건. 이렇게 높은 부채, 그리고 높은 지출, 그걸로 인한 높은 적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서방 국가, 이제 기축통화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준 기축통화 패권을 가지고 있는 유로국들은 다 이런 똑같은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는 많은데 돈은 별로 못 벌어, 오히려 적자야. 그래가지고 화폐의 가치는 더 급속도로 하락해.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 지금 한계에 왔고, 이 한계로 인해서 부채 불이행, 디폴트나 은행 불이행, 그리고 더 많은 화폐 발행, 높은 이자율, 더 높은 적자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레이어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 화폐 시스템의 최종 붕괴 직면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971년 이후 모든 통화는 실질 기준으로 97%에서 99%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이렇게 쭉 달러의 가치는 하락해서 이미 바닥에 다 왔어요. 이제 여기가 밑에가 빵 풀어져. 화폐가 이제 그냥 완전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는, 그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기까지 지금 한 정말 길게 보면 99% 가치가 하락한 거고, 한 1970년부터 봤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여기서부터 봐도 한 97% 하락을 한 거예요. 이미 지금 바닥에 붙어버렸는 걸. 그래서 이제 이
이 빵 프로까지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7%. 예, 그러니까 진짜 바닥. 완전히 화폐라는 게 종이 쪼가리가 되기까지 1에서 3% 정도만 화폐의 가치가 더 하락하면은 달러는 종이 쪼가리가 된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이죠. 예, 이거는 뭐 이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딱 보여주는 데이터 그 사실이죠. 예,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 그레이어즈는 이 마지막 하락 그 1에서 3% 하락 그러니까 완전히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는 그 화폐 그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옛날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짐바브웨처럼 화폐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정말 종이 쪼가리만도 못한 그런 수준이 돼버리는 게 향후 3에서 8년 안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멸망은 그것이 태어난 날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라는 게 만들어진 날 이미 멸망은 예고가 되었다. 그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역사상 언제나 그렇듯이. 왜 역사상 언제나 그렇듯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서기 180년에서 280년경 로마 제국에서 데나리우스 은화는 은 함량이 거의 100%에서 0%로 바뀌었고 은을 더 저렴한 금속으로 대체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대 지금처럼 뭐 금에 연동되지 않은 시대여서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 게 아니라 금에 연동되어 있든 안 됐든 그냥 인류 역사에서 모든 화폐는 무조건 결국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240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림으로써 만들었던 컨텐츠가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때는 은이 그냥 은 자체가 진짜 화폐였거든요. 근데 정부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전쟁도 해야 돼, 복지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기축통화 국가들은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국방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은이라는 건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라 생산량도 한계가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은의 양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게 엄청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일부러 정부가 발행할 때 은 1g이라고 발행을 하면서 살짝씩 여기에 구리 같은 걸 섞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g인데 옛날 거는 은 1g이었다면 이제 지금 발행되는 거는 은이 한 0.8g이고 0.2g은 구리를 섞어서 그리고 이거 똑같은 은화다 하면서 이제 속이면서 사람들한테 월급으로 주고 이제 뭐 물품 대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국채를 산 사람들한테 이자나 원리금을 갚을 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는 시뇨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뇨리지 효과 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정부가 이득을 얻고 나중에 이 화폐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할 때까지 정부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2400년 동안 계속 모든 국가에서 반복됐던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바뀌었고 이거랑 똑같이 달러의 모습도 보면은 달러고 뭐고 필요 없죠. 옛날에 마르크화나 지금의 엔화나 뭐 파운드나 달러나 뭐 유로나 모든 화폐는 다 100에서 시작해서 0까지 결국 0에 도달하는 마라톤을 지금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항상 똑같이 반복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위치 이미 100에서 시작해서 많게 보면 3이고 적게 보면 1이죠. 지금 여기다 우리 지금 여기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분명히 왜 법정화폐나 지폐를 보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적자가 없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으며 정부 예상이 균형 잡힌 건전한 경제에서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높은 시기에서는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충분히 높은 시기에서는 그 화폐를 가지고 뭐 예적금을 한다든지 해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화폐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될 확률은 또 높지 않으며 종이 쪼가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그리고 막 예적금을 해두면 또 이자도 주고 이렇게 또 수익도 나니까 그럴 때는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데 지금은 내가 화폐를 뭐 100억을 갖고 있든 1000억을 갖고 있든 그 화폐 형태로 갖고 있으면 이게 1이었던 게 내일 갑자기 빵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100억을 갖고 있든 1000억을 갖고 있든 다 빵원이랑 똑같은 일이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베네수엘라 국민이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뭐 전부 모든 그 국민들이 자기네들 화폐가 그렇게 종이 쪼가리가 될 거라고 예측했을까요? 예측했다면 이미 다 도망가고 다 금으로 바꾸고 아무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었겠죠. 근데 실제로 그 위기를 이란이나 뭐 터키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바이마르 공화국 그런 국가들에서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될 때 그 위기를 피해간 사람은 정말 극소수밖에 없어요. 지금 화폐 가치가 막 1, 뭐 많아봐야 3 이 정도인데도 그 사람들은 위기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막 수십 년 동안 뭐 20살에 취업해서 60세가 될 때까지 65세가 될 때까지 정말 평생 일해가지고 모은 돈 그게 한순간에 종이 쪼가리가 된다. 왜냐? 치킨값이 100억이 돼버렸는데 내가 정말 평생 모은 돈이 10억인데 치킨값이 100억이 돼버렸네? 이런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까운 역사에서만 하더라도 정말 몇 번을 봤나요? 뭐 베네수엘라만 그런가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법정화폐나 지폐를 보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라는 거죠. 지금처럼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는 일반적으로 국내 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거나 기존 전쟁을 확대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화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화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좀 높은 수준으로 막 두 자릿수 때나 아니면 뭐 높은 한 자릿수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제 막 뭐 국민들이 막 소리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뭐 물가가 왜 이러냐, 화폐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 나 꼬박꼬박 저축했는데 평생 모은 이 돈이 다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 지금 정부 뭐하냐, 국가 뭐하냐 이러는데 이게 그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평화로우면 답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는 더 큰 이슈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적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막 두 자릿수가 됐어요. 그러면 전 국민이 막 다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겠지만 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적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뭐 러시아를 적으로 만드는 거죠. 야 쟤네 때문에 그래. 쟤네가 막 전쟁 일으키니까 그래서 막 우리 무역 항로도 다 막히고 막 원자재 막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해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야. 야 쟤네를 욕하자. 내가 쟤네 아주 제대로 혼내줄게. 막 우크라이나 우리 지원합시다 하면서 그 이슈를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로마 때도 그 전쟁이 진짜 길었거든요. 로마도 그 로마가 집권한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 기간에서 이 화폐의 가치가 마지막 순간으로 갈수록 전쟁이 진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게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이제 좀 많이 관여를 하면서 그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돌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을 보면 뻑하면 전쟁 나죠. 뻑하면 전쟁 나고 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좀 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할까요? 미국은 아직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력한 군사력을 예전만큼 잘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 분명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전쟁에 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식이 이동하고, 그래서 욕을 해야 될 대상이 그 대통령이나 그런 정치인들, 정책 이반자들이 아니라 또 다른 적을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레이어즈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달러 보유고를 보유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 대신 금이 유일하게 안전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부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정말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죠. 그래서 1950년 이후로 통계 작성 이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일이 2년 연속 발생할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고, 또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자산을 줄이고 있다라는 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중앙은행이 예비자산으로 금을 선택하면 금은 향후 몇 년간 현재 가격의 몇 배가 되는 가격으로 근본적으로 재평가될 것입니다. 세계가 현재 연간 3,000톤 이상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금이 아닌 더 높은 가격으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생산되는 양은 예나 지금이나 한정적인데 금은 막 금가격이 폭등했다 그래서 많이 생산할 수도 없어요. 애초에 금은 한
번 생산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금이 생산되는 데는 10년이란 시간이 걸려요. 평균은 15년이고 좀 빠르면 10년이고 그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 수요가 막 지금 미친 듯이 폭증하기 시작했잖아요. 2022년부터. 그러면 이때 이거를 캐치하고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마음 먹은 기업들은 2032년은 돼야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금의 생산은 한계가 있는데 지금 세상은 더욱더 금이 더 중요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더 높은 가격으로만 충족될 수 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보통 어떤 것이든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마스크 공급이라고 칠 때 마스크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막 마스크 가격이 막 거의 10배도 넘게 뛰었죠. 막 10배가 넘게 뛰는데 실제로 그때 마스크 공급량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10% 정도밖에 안 부족했어요. 근데 공급은 10%밖에 안 부족한데 수요가 폭증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해서 공급을 뛰어넘고 딱 공급의 10% 정도만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10배로 뛰어요. 우리 생각에는 가격이 10배가 뛰었다면 막 공급이 40% 50% 부족해서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딱 10% 부족하면 가격이 10배가 뛴다. 왜냐면 나는 당장 마스크가 너무 필요한데 근데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호가를 불러서라도 마스크를 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금이 한번 수요가 폭증하면 가격이 이렇게 막 폭등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왜냐? 공급을 막 쉽게 늘릴 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았지만 금은 그 수요를 감당해내려면 거의 10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근데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수요만큼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다.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그레어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5년의 투자 기간 동안 저는 금에서 두 번의 주요 강세장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1971년부터 1980년까지 금이 35달러에서 850달러로 25배가 상승했습니다. 이때죠. 금 가격이 무려 9년 만에 25배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금은 수요가 한번 터지면 금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가 공급이 한정돼서 그렇다라는 특성. 바로 이 부분이 차트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01년 250달러로 시작하여 약 8배에 달하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2000년대 상승 250불에서 1920불까지 거의 한 8배 좀 안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금 가격이 폭등했던, 그리고 1050불에서 시작해서 이제 2300불 왔어요. 우리 금값 막 지금 다 비싸다. 야, 이 가격에 우리 금 어떻게 사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비싼데 금 사겠어? 라고 하는데 금은 애초에 많이 오를 때 25배가 오르고, 그리고 이때 2000년대 상승장에서는 8배가 올랐어요. 한번 상승장이 시작되면은 6배 7배 오르는 건 진짜 적은 거고, 막 많으면 뭐 20배, 그리고 진짜 더 많으면 막 100배도 상승을 하거든요. 진짜 많을 때는 막 조 단위로 상승을 해요, 금 가격이. 뭐 그건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완전히 끝까지 가버렸을 텐데. 근데 뭐 사실 그레이어즈는 지금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하튼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 가격은 오를 때 막 적게는 최소 막 6배 7배 정도는 올라가는데 지금 1050불을 기준으로 봐도 이제 2배 왔어요. 이제 2배 왔다고요. 근데 지금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거 자체가 애초에 금에 대한 특성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라고 이제 그레이어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320달러에도 화폐 공급과 관련된 금은 1970년 35달러, 2000년 300달러만큼 저렴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화폐가 발행된 양에 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느냐, 보통은 이제 이 머니 서플라이라 그래서 발행된 화폐의 양을 나누는 기준들이 좀 다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엔 제가 볼 때는 M2,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한 그 기준의 화폐로 봤을 때 전체 화폐 양에서 한 30-40% 정도는 금이 갖고 있는 게 역사적으로 맞았다. 근데 진짜 극단적으로 금이 저평가된 이제 이 1970년대 한 요 바닥, 그리고 그게 2000년대 바닥 그 수준인데, 우리 가격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가격으로 생각하면 지금 역사상 최고치고 정말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금은 무조건 화폐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금의 가치를 논하려면 무조건 화폐랑 비교를 해야 돼요. 이거는 2400년 동안 계속 반복됐고 증명된 패턴이기 때문에
때문에 1970년이나 2000년이나 그때만큼이나 엄청 저평가된 수준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 금가격이 35달러라면 그러면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금이 다시 저렴해졌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금 가격이 2300불에 가 있으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의 금의 가치와 1970년의 금의 가치, 그리고 2024년 2300불일 때의 금의 가치는 똑같은 가치,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수준일 정도의 금의 가치인데, 근데 우리가 가격으로 보니까 지금은 너무 비싸네 라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부분을 꼭 짚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도미노가 무너지면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1억 달러든 뭐 100억 달러든 그것을 저축한 사람이라면 자산 보존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왜냐? 내가 1억 원이 있든 100억 원이 있든 1000억 원이 있든 이 화폐 가치가 여기다가 딱 0에 닿는 순간 모든 화폐는 가치가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을 모았든 1000억을 모았든 그걸로 계란 한 판 겨우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뭐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내 자산과 상관없이 지금은 실물 형태의 금과 일부 은을 은행 시스템 외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금과 은을 보유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뭐 국가기관이나 은행이나 뭐 증권의 형태라던가 금융상품의 형태가 아닌 진짜 실물의 형태로 내가 보관하는 걸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왜? 이 시기가 되면 언제나 그랬든,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든 국가가 금을 좀 통제를 해요. 뭐 루즈벨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IMF 때도 그렇고요.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뭐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결국에 이 시기로 갔던 때를 보면 결국엔 다 통제를 했다. 항상 통제를 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금으로 잘 대비를 해놨어도 이 시대 되면은 다 뺏기거나 아니면 그거에 진짜 원래 가치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국가에 뺏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이제 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 가족과 친구를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시련에 대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여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사실 그냥 삶을 살다 보면은 그냥 뭐 경제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주변 둘러보면 거리에서 뭐 음식점에서 뭐 술집에서 평화로워 보이는데 뭐 갑자기 뭐 생긴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것들에 항상 노출되다 보니까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된다. 우리 지금 여기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꼭 집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칼럼 이건폰 그레이어즈의 칼럼이었고, 여러분들은 이 칼럼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그냥 우리의 일상과 이러한 현실과 이런 괴리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또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옛날에 짜장면 50원이었는데 지금 짜장면 10,000원 하는 거 너무 비싸다, 다시 500원 할 때까지 안 먹어야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였네요. 너무 찰떡 비유인데. 월요일에 스테커스 사전 판매 실버바 사시면은 깐지나는 진공 실버바에다가 깐지나는 케이스에다가 깐지나는 보증서에다가 변색 방지 탭 무료로 무상 제공해드리고, 요렇게 세트로 해서 나가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귀금속 업체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싸다. 야, 이걸 안 산다고? 이걸 스테커스에서 안 산다고?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 골드바도 판매가 되는데 골드바도 진짜 예쁘고, 골드바가 보통 다른 업체들에서 사시면은 카드형 케이스에만 넣어줄 거예요. 그 고급형 그 책자 케이스 같은 거는 4,000원을 내야지만 넣어주거든요. 스테커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커스 그런 게 어딨냐. 스테커스 다 퍼주는 기업 아니니까. 싹 다 풀 패키징, 거기다 또 변색 방지 탭 딱 넣어주고, 근데도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들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싸다. 야, 이걸 스테커스에서 안 산다고?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있을 사전 판매 또 많은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격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역사상 최고치고 정말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금은 무조건 화폐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금의 가치를 논하려면 무조건 화폐랑 비교를 해야 돼요. 이거는 2400년 동안 계속 반복됐고 증명된 패턴이기 때문에 1970년이나 2000년이나 그때만큼이나 엄청 저평가된 수준이다.